네, 코인레이더 2부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우 대표님, 네, 이 채굴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다양한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채굴 산업에도 지금 뭐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킹이 또 대세였다가 P2A가 대세였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것처럼 채굴 산업에도 이런 트렌드가 존재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인 좀 성향도 많이 들어가고 예. 또 프로젝트마다 약간 자신들만의 좀 장점들과 주요 포인트들이 다르다 보니까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채굴은 사실은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거의 큰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에는 아마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채굴자들 커뮤니티 중심이었지만 이제 요즘은 P2E나 이런 커뮤니티 그리고 게임 이런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커뮤니티가 약간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 이 채굴 자체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POW 앞서 설명드렸던 왼쪽에 있는 그런 전기 소모적인 채굴기에서 POS 스테이킹 방식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주게 되는 예. 그래서 약간 전력 낭비를 막자 이런 차원에서 이더리움 재단에서 사실 발표를 한 거고 그 근거에는 사실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너무 확충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굳이 POW와 같은 채굴 기반 커뮤니티가 아니고 홀더 중심 커뮤니티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사실 판단되는 거의 아마 현재 있는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유일한 케이스로 POW에서 POS로 사실 전환을 하는 그 약간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반면에 채굴기 자체의 트렌드를 좀 보자면은 기존은 거의 대부분 전력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과 같은 전력을 계속 써가지고 연산을 해서 연산을 많이 한 채굴장한테 이 코인을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IPFS와 같은 뭔가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요즘 주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앞서 설명드렸던 왼쪽에 있는 아식과 같은 연산 중심에서 뭔가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비트에서 사실 파일 코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약간 주요 트렌드 변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양쪽 산업이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였던 스토리지 중심 채굴장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전력 중심이 아니라 서버 중심. 물론 서버도 만만치 않은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전기만이 아니라 하드디스크, 데이터 센터 이런 뭔가 실제 서비스 중심적인 플랫폼을 지지할 수 있는 채굴장으로 큰 트렌드가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굴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자산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채굴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하셔야 하는 게 내 원가는 기계값과 전기값입니다. 예. 하지만 내 매출, 내가 볼 수 있는 보상은 두 가지인 거죠. 채굴량이 있고 그 채굴된 코인의 시세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변수를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버리면은 순식간에 나는 손실이 나는 거고 반면에 비트코인 양이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엄청난 수익을 벌게 되는 게 이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 앞서 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카자흐스탄으로 한국에서 채굴기를 보냈던 그 시점은 1,800만 원, 2천만 원 비트코인이 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오는 채굴량은 똑같은데 나오는 코인 양이 계속 코인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코인을 다 팔고도 전기세를 못 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이 디지털 자산은 어마어마한 수익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채굴장을 설치를 다 해놨더니 엄청나게 손해를 본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 이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블록체인 재단들의 노력이고 사실은 그런 노력의 가장 앞선 선봉이 이더리움 재단이 아닐까. 하지만 이더리움 재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코인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 POW도 그 안의 방식, 데이터 방식, POS 방식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앞으로의 차세 트렌드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연도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뭔가 성공하는 혁신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이제 작년에 예. 9월달에 우리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할 머지, 때, 네. 포스 전환할 때 저희가 방송을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곧 이제 3월이잖아요. 3월 중순에 상하이 업데이트가 샹하이는 있어요. 맞습니다. 예. 상하이 업데이트가 뭔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꾸준히 봤는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전환하면서 그 앞전에 스테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스테이킹한 유저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락업이 또 걸려 있었겠죠. 그들에게 100만 개가 넘는 코인을 배분하는 스테이커에 대한 어떤 보상이죠. 배분과 동시에 그 스테이킹을 했던 이더의 수량들이 락업이 해제되는 그런 날을 제가 상하이 업데이트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3월 중순입니다. 그걸 두고서는 이제 뭐 이더리움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채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더 덧붙여봤습니다. 이 채굴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간혹 채굴기 관련한 사건 사고 혹은 피해 사례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코인을 투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코인을 투자할 때는 물론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은 보유하고 싶어 하죠.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이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 주머니에서 현금을 넣어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거나 예. 또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해서 그죠? 비쌀 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근데 이걸 얼마나 몇 번을 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채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굴은 어쨌든 간에 채굴을 시작하면서 코인이 꾸준히 나오고 전망이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그 코인이 꾸준히 그 로드맵대로 성장할 때 코인의 가치가 오르니까 예. 굳이 내가 신경 쓰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채굴 쪽에 많이 관심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통해서 해외에서 채굴한다 또는 예. 국내에서 채굴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뭐 전력에 대한 어떤 기술이 좋기 때문에 발행률, 그러니까 배분율이 높다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했던. 근데 그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거나 또는 해외 채굴장이 없었거나 화력발전소라고 했더니 발전소가 없는 그냥 공터였거나 잘 투자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어떤 그런 것들을 허구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채굴을 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안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클라우드나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네. 이런 사례들이 이 정부의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좀 많이 건드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 판도 코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는데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 코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특출난 기술이라 속도가 비약적으로 빠르다라는 식으로 약간 판도 브라우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재단들이 있는데 약간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판도 브라우저에 대해서도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 그 어떤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예. 접속한 그 시간만큼 뭔가 그들에게 어떤 보상, 보상이 나가는. 맞습니다. 그걸 마크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한 한번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핫했었죠. 예. 핫하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를 맞고 그리고 그 시장이 더 커질 거는 맞지만 예. 그걸 좀 약간 부풀리면서 이런 수익이 뭔가 즉각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약간 주장을 하면서 예. 대규모 자금이 모집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모집된 자금을 다시 또 R&D에 투여가 돼가지고 뭔가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면 좋지만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허구적인 기술이었는 경우도 많았었고 예. 나중에 판명을 하고 나니 정작 실체가 크지 않았었던 내용들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채굴 부분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코인 하면은 즉각적으로 매입이 되고 이런 차트가 있다면 채굴장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을 가지고 채굴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보니 예. 뭔가 특히 노년층 분들이 약간 연금 자산처럼 해나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코인 시세가 폭락을 했다든지 혹은 그 채굴장 자체가 없다든지 그런 약간 다소 아쉬운 사건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런 크고 작은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도 코인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이 어떤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 코인 이름을 언급 안 하고 네네.
P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가 난리가 났냐면 페이코인인가요? 아니, 아니면 파이코인, 파이코인. 파이코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네. 방송에서 다뤘다. 네. 근데 자기들 아니라고 네. 파이코인 절대 아니에요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MBN 김영석이 또 무슨 말 했냐고. 예, 스타 되셨습니다. 거의 아이콘이신데 이제. 예, 딱히 모셔가야 될 수준인데 파이에서. 예. 계속 이어서 이더리움 재단은 이번 연도부터 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의 이 채굴 방식인 POW에서 스테이킹 방식인 POS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채굴 방식이 아닌 차세대 방식으로 이 블록체인 업계의 어떤 방향성이 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더리움 재단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오랫동안 예견되어 오긴 왔었지만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이걸 강행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사실 이더리움이 워낙 글로벌적으로 핫했던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 결국 이더리움의 시세가 그래픽 카드의 시세를 영향을 미치고 이더리움이 핫해지면 오히려 이 그래픽 카드 때문에 다른 영상 업체나 이런 데들이 오히려 필요한 카드가 수급이 안 될 정도로 전 세계 약간 그런 반도체나 메모리의 수요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수요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큰 플랫폼이자 큰 수요층들을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버리고 차세대인 POS 기반으로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생태계 안에 편입을 시킨다는 건 굉장히 큰 강행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약간 그 2000년도에 Y2K 네. 사태에 거의 준할 수 있는 정도의 난리였습니다. 공포감이 난리였습니다. 또 네.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게 미리 예. 몇 년 전부터 얘기는 돼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게 백서나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게 정말 강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다들 이제 말이 많았었지만 그 강행을 하게 되었고 강행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더리움의 커뮤니티 홀더 자체가 강해졌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ERC 기반 토큰, ERC만이 아니라 이제 NFT까지도 넘어가게 되다 보니 이더리움 생태계가 워낙 두터워서 굳이 채굴 커뮤니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간의 뉘앙스도 충분히 풍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재단이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산업을 리딩하고 있지만 여전히 채굴이라는 커뮤니티와 채굴이라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P2P 그리고 크라우드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 노드를 형성을 한다는 그 원천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서는 이 채굴 산업의 큰 변화라기보다는 다양한 시도와 더불어서 POS가 이제 전면으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채굴 관련 홍보나 투자 유치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채굴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굉장히 이제 그 FTX 이후 비트코인이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도 풀리고 하다 보니 다양한 활동, 다양한 투자 커뮤니티, 홀더 커뮤니티 활동들이 최근 들어서 핫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에서 채굴 시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이런 특히 오늘 초기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용어 정리를 제가 해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코인들 특히 지금 왼쪽에 나오는 이런 코인 이름들이나 이 용어들을 이제 접해본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런 광풍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이제 사기 사건들도 있다 보니 정확하게 핵심적인 사항과 이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건전한 투자 활동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에 우선 대표적인 거가 우선 현재 채굴 시장은 어떠냐? 저는 아직 채굴은 빙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빙하기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비트의 과거에 있었던 피크점을 근처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현재의 전기량과 현재 가격 대비에 나오는 채산성은 아직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매집을 하고 홀더가 됨으로써 앞으로에 나온 불장을 대비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 논리가 맞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아식 장비. 요거는 주로 비트 계열이나 이런 전문화된 채굴 장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로직의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비트만이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요즘 최근에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너보스 코인. 예. 같은 경우가 사실 아식 계열이고 그리고 너보스 코인을 채굴한다는 거는 아식 장비를 사가지고 아식에서 너보스를 채굴한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또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게 알레오 코인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알레오 코인은 제가 또 봤더니 알레오의 메인넷은 아직 출시 직전이고
그 현재는 GPU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알레오도 역시 지금 채굴을 한다면 이 GPU라는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채굴을 한다라는 거를 꼭 인식해 주셔야 하고, 그럼 GPU는 뭐냐? 지금 보시는 이 장비 가운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동그란 것도 있잖아요. 이게 한 장 한 장이 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아, 저게 한 장 한 장이 다 그래픽. 다 한 장 한 장이 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몇 웨이냐, 뭐 16웨이냐, 20웨이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저게 한 장 한 장의 그래픽 카드입니다. 예. 결국은 딱 봤었을 때 저게 몇 장짜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게 대충 예측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예.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그래픽 카드나 아식과 같은 한 대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컴퓨터 용량 얘기하잖아요. 예. 100기가, 1테라 그런 것처럼 파일 코인은 그 저장 장치에 따라서 성능이 나오다 보니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약간 점점점점 불빛 나와 있는 제 우측에 보시면은 예. 그 하나하나가 하드 디스크 장비예요. 요건 또 베이라고 얘기하죠. 몇 베이냐.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역시 파일 코인 채굴기 장비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원가 분석이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 또 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지만 대략적인 바운더리가 있다 보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래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코인들 이런 거 관련된 채굴 커뮤니티에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런 채굴기의 원가가 얼마일까, 이걸 통해서 생산성은 얼마가 나올까,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훨씬 더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는 좀 적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이러한 어떤 채굴기, 뭐 해외에서는 마이닝 릭, 마이닝 릭, 네. 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만들어서 또 채굴을 하는 케이스도 당연하죠. 좀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프랑스에 제 친구가 있어서 네네. 1년에 한 번씩 또 보러 가는데 네네. 그 자기 집 뒷마당에서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예, 그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너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채굴기 만들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만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잘 모른다. 그냥 자기는 만들 뿐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채산성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 채굴장, 그러니까 채굴이 사실은 블록체인을 지지한다는 이유가 이 채굴에 대한 방식이나 채굴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예. 다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한 코인이나 어떤 특정한 블록체인을 팬덤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사실 컴퓨터를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신 그런 시도와 더불어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예. 내 투자한 시간만큼 수익을 벌어야겠다는 거는 또 별개의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자발적인 팬덤 유저와 자발적인 블록체인 마이너 유저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 그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라이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이런 블록체인 시장을 탄탄한 그런 지지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권석준 대표님, 네. 이 채굴장들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 채굴 산업이 위축되고 이 블록체인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에서의 돌파구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채굴장이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 거래소 또는 모든 코인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죠. 예. 그냥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또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또는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규제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어떤 전기에 대한 이슈가 또 리스크가 적은 곳으로 계속 대규모로 몰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정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환경 보전에 대한 이슈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것도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사막에는 태양열을 통해서 뭐 전기를 생산해서 그런 채굴을 운영한다라고 했던 과거에 마이닝 시티라고 했었던 거 예. 들어보셨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 친화적인 어떤 전기 생산을 통해서 채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국한돼 있고 또 한계성도 따라오겠죠. 그리고 채굴 난이도는 당연히 계속 올라가게 계속 될 올라가죠. 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채굴에 대한 이슈들은 가장 크게 메이저라고 본다면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채굴을 한다? 그럼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더리움 이제 포스로 지분자 전환으로 넘어갔으니까, 작업 증명 방식이 지분자 전환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POW의 방식은 대표적인 거는 단 하나 남았다. 그럼 비트코인입니다. 예.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채굴을 꾸준히 또 어떤 기업에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친환경적인 이슈까지 생각을 하면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런 채굴자들이 좀 더 다양하게 아까처럼 클라우드식으로 확장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순 채굴을 통해서 이미지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파워 중심에서 스토리지 서버 중심이지만 미래의 그 다음 모델은 어떤 거냐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땐 예. 미래의 방식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의 공간에 그런 채굴장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와서 그 어떤 채굴자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그들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그들이 계속 꾸준히 수천 명, 수만 명이 활성화되었을 때 붙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스폰서 광고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다시 리소스를 돌려주는 형태로 예. 그러니까 나아간다면 채굴이 좀 더 풀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델들이 또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심을 두고 그쪽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공부하고 또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아식 장비는 전력 되게 중심적이고 반면에 예. 파일과 IPFS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중심인데 중요한 거는 둘 다 특정 노드, 특정 디지털 자산에 국한된 커뮤니티들입니다. 예. 굉장히 커뮤니티는 많고 회원들은 많지만 정작 그 회원들을 가지고 뭔가 부수적인 수익이나 부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런 채굴 커뮤니티들을 아우르는 플랫폼, 뭔가 이들을 같이 모음으로써 거기서 나올 플러스 알파적인 뭔가 채굴적인 거는 그대로 두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스폰서십, 광고 수익, 플랫폼 수익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채굴자 커뮤니티에 대해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뭐 P2E라면 이걸 뭐 마인2원이라고 할까요? M2E 그런 예. 식의 오, 뭔가 재밌네요. 차세대적인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런 채굴 산업들도 계속 혁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된 모델이 아니라 예. 계속적으로 채굴을 한다고 하지만 그 채굴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그 또 채굴 마이닝 풀을 운영 유지하는 또 그들에게 어떤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돈을 투자를 리소스를 넣어주는 투자자들에게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또 계속 발전돼서 나아진다면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앞으로의 산업이나 채굴 흐름은 또 그쪽으로 또 어떤 메타버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부분이 또 이쪽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메타버스 자체가 최근 들어서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정말 의외로 이 채굴 산업에까지 큰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 그리고 제우스 캐피탈의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이 채굴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앞으로의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이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의 특징적인 좀 코인들을 선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인 업앤다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코인 레이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